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1607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600일입니다. 네, 1607일차. 네, 뭐요? 놓아버림이에요. 그쵸? 놓아버림, 놓아버림 옆에 있으면요. 47페이지인데, 10번째 줄 할 차례인데요. 7번째 줄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네. 놓아버림은 믿기지 않을 만큼 신속하고 절묘한 결과를 가져온다. 효과 역시 아주 강력하다. 이미 놓아버리고도 아직 놓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변화를 깨닫는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떤 것을 완전히 항복하면 그것이 의식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제 그 일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까닭에 사라진 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맞죠? 그런 것 같아요. 완전히 전혀 생각나지 않는 까닭에 사라진 줄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사라진 거는 기억 안 나고 사라지지 않은 것만 기억나니까 이거 안 된 것 같아. 좀 이건 아직 덜 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좋은 거는 지나가 버리니까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싫은 거, 안 좋은 것만 딱 잡는 거예요. 싫은 거, 안 좋은 것만 딱 잡고서 이제 그 저항하는 것만 딱 더 잡는 거죠. 그래서 어, 지나간 거, 사라진 거는 사라진 줄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참 이게 에고가 이렇게 그냥 잘 모르고 좋은 건 모르고 나쁜 것만 들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자꾸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은 의식면에서 성장 중인 사람들에게 흔하다. 의식면에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은 좋아졌으니까 사라지니까 그냥 모른다는 거야. 근데 어, 우리 부하의식은 그래도 빨리빨리 좋아지니까 내가 나를 알아. 요번에도 그 부산에 초등학교 5학년 데리고 왔잖아요. 제가 한번 또 만나 뵀을 때 이제 아이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아이도 좋아지냐고 막 이래서, 아이고, 당연히 애들은 더 빨리 좋아진다. 더 빨리 좋아진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애가 들어올 때랑 나갈 때랑 완전히 목소리 자체가 틀려지잖아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니만 막 인사하고 있잖아요. 나갔다 올게요. 그러고 막 이렇게 밝아지는 거를 대번에 느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아이들이 더 빠르죠. 어른은 내 생각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잡고 있는 거지. 누가 어떻게 밖에서 선생님이 너는 많이 가르쳐주고 너는 쬐끔 가르쳐주고가 아니라 내 생각을 내가 잡고 있어서 내 생각을 잡고 있으니까 그걸 놓지 못해서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빨리 놓아버릴수록 빨리빨리 더 좋아지는 거죠. 빨리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좋아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전혀 그 맑아지고 빨라지는 게 의식 수업은 다른 수업하고는 또 엄청난 맥락이 바뀌는 게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은 그냥 의식 면에서 성장 중인 사람에게 흔하고 캐놓은 석탄을 통째로 의식하지는 않는다. 지금 막 푸는 한 산만 바라볼 뿐이다. 막 풀 때 삽질할 때 있잖아요. 금방 퍼는 것만 보지 전체를 퍼놓은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에고가 이렇다는 거예요. 좋아져 놓고 좋아진 줄은 모르고 지금 당장에 있는 어떤 문제만 자꾸 보는 거예요. 지금 또 해결해야 될 게 우리가 수도 없이 많다잖아요. 수도 없이 뭘 하나만 들고 왔겠어요. 아이고 그냥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거를 해결을 하면 수도 없이 많은 거. 근데 완전히 응? 그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내가 하나를 조금 해결했다고 해서 다 해결된 건 아닌데 또 들고 해결하려고 하면 왜 나는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하고 에고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쌓였던 더미가 일어나 얼마나 줄었는지, 쌓였던 더미가 얼마나 줄었는지 본인은 깨닫지 못한다. 친구나 가족이 먼저 알아차릴 때가 있다. 자기는 모르는데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안 됐다. 그게 겸손한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진도 파악을 위해 진전 상황을 도표로 그려놓은 사람이 많다. 그렇게 하면 이거 효과 없잖아 와 같은 식의 저항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좋아진 상황에 이 도표를 그려놓으면 상황을 이제 내가 안다는 거죠. 나는 전혀 똑같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됐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내가 각성해서 적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도 안 되는 것이라 단언하는 사람들도 많다. 참 선생님께서는 가르쳐 놓고도 좋아졌는데 엉뚱한 소리 하시면 참 우리 같으면 황당할 텐데 엉뚱한 소리 하고 아니 그때 올 때보다 공부 시작할 때보다 엄청 좋아졌는데 엉뚱한 소리 하면은 있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면 저 황당할 것 같은데 선생님도 참 황당하실 것 같은데 선생님은 아이고 애고가 저러는구나 그러고 보시고 있을 거예요. 그쵸? 예. 근데 막 그런 얘기들 가끔씩 해요. 나는 뭐 비교하면서 누구는 좋아졌는데 나는 덜 좋아진 것 같고 계속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과정 시작 전에 자신이 어떠했는지를 상기하는 것도 좋다는 거죠. 상기해야 된다. 과정 시작 전에 어땠을까? 그렇죠? 사람들을 대하는 법, 뭐 여러 가지가 남편을 대하는 마음, 그냥 뭐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이 엄청 많이 달라졌죠. 감정이 푸르푸르 올라왔던 것들이 감정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고 그래서 올라오긴 하죠. 그래서 싹 없어질 때까지 공부를 더 해야 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더 감정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더 관통을 해야죠. 마음을 딱 떠나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는 분들 보세요. 엄청 좋아지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많이 좋아지셨죠. 분노가 엄청 많았는데 또 그렇고 눈치 보면서 각성하면서 뭔가 또 내가 눈치 보고 있네? 그러면서 놓고 전보다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다는 부르르 화났었잖아요. 남편만 보면 화났었는데 작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네. 남편에 대한 질문을 하시더니 아버지에 대한 질문, 아버지하고는 연결이 돼 있죠. 지금의 남편은 문제가 아니래요. 어릴 때 그 두려움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엄마한테 시작이 돼서 남편한테, 아이들한테, 그죠? 세상 사람들한테, 그룹에,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빨리 내려놓아야죠. 알아차리면서 놓아버리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네. 다시 8페이지 볼게요. 놓아버림에 대한 저항. 놓아버림에 대한 저항이 있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빈번히 저항하는 에고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놓아버려. 그러면은 번번이 저항하고 있는 에고를 무효화시키는 거다. 저항하고 있는 에고 때문에 브레이크를 받는 거랑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테크닉이 바뀐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여기 또 있어요. 이 기법을 실천하다 보면 회의가 들거나 항복하는 것을 잊거나 회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들거나 감정을 표출하고 행동으로 옮겨 감정을 표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어떻게 해요? 항복하는 것. 그러니까 이 항복하고 놓아버린 기법을 실천하다 보면은 이거 뭐 계속 해야 되나? 회의가 들거나 항복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자꾸 뭐 하다 보면 회의가 들면은 회피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회피하거나 회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들거나 감정을 표출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감정을 표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감정을 표출하는 거. 차라리 화를 내는 게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거야. 아직 덜 바뀌었을 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에고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더. 안 하기보단 계속 원래 했던 걸 하고 싶은 거죠. 그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느낌, 나의 신념이 강할수록 뭐 그거 놓아버리고 해봤자 뭐해. 그리고 감정을 다시 쓰고 싶은 거야. 어떤 감정을 제일 쓰고 싶으냐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저는 지금 계속 내가 그랬었구나 그러고 이제 놓는 거죠. 자꾸 놓아야죠. 더 자꾸 놓아야 돼요. 어떤 걸 제일 놓기 싫으냐면 엄마 복수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쵸? 복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놓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복수할 것도 없고 내가 오해를 해놓고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저 혼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를 해. 그쵸? 예. 그냥 그냥 복수하고 싶어 하는 마음. 내가 오해를 했지. 엄마가 나를 버린 적도 없는데 내가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오해하고 나 혼자 화내고 엄마는 쟤가 왜 저러나. 그럴 때 한 번씩 있었던 것 같아요. 쟤가 왜 저러나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황당해 하실 때가 저는 보통 있었던 생각이 나요. 그 기억이 나거든요. 얼마나 황당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수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내 자존심을 그게 복수하는 것이 내가 자존심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존심 자체도 에고인데 자존심도 에고 그렇잖아요. 복수하려고 하는 것도 에고 마음에서 하고 있는 행위들인 거잖아요. 이걸 놓지 않으려고 해서 다시 원래 갖고 있었던 마음을 다시 재가동시키려고 하죠. 근데 완전히 뿌리가 뽑히기 전까지는요. 듣다가 안 듣잖아요. 그럼 원래 재가동이 빨리 돌아가요. 근데 계속 듣고 있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깨끗한 물도 그냥 두면 썩는다고. 원래 상태로 막 있죠.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계속 새물을 또 넣어줘. 새물을 또 넣어줘. 에너지가 바뀌는 거야.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95%, 98%를 차지하니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해결해온 과정 전체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계속해서 놓아버리는 것이다. 해결책은 과정 전체에 대해서 느끼는 것도 과정 전체, 그것도 놓아버리는 것이다. 저항감을 내버려 두고 아예 저항하지 말라. 저항감을 내버려 두고 아예 저항하지 말라. 우리는 자유롭다. 도와버릴 필요가 없다.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유롭고 놓아버릴 필요가 없다. 그냥 자유롭기도 하고 강요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저항감 뒤에 있는 공포를 살펴보라. 항복 과정과 관련하여 과연 무엇이 겁나는 것일까? 항복하면 뭐가 겁나지? 잘 보라는 거죠. 왜 항복하기를 놓아버림에 대한 저항이 있는 사람들은 왜 항복하는 걸 싫어할까? 그쵸? 항복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상황들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나는 안 되는가 봐 라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나는 안 되는가 봐 하고 얘기를 하면 붙들고 얘기라도 좀 하는데 그냥 회피해버리죠. 회피해서 다른 것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다른 쪽을 쳐다보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씨앗은 여기 있는데 이 줄기를 잘라서 저 줄기를 잘라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 근원에 어릴 때 내가 슬펐고 막 슬프기도 하고 두렵고 그래서 집착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좌절감, 상실감을 느끼고 그쵸? 저항하고 분노하고 또 안 되니까 분노하다가 또 뭐예요? 무기력하게 빠져가지고 슬프고
이 에너지를 마음에서 막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반복. 반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겁나냐 이거예요. 항복 과정과 관련해서 과연 무엇이 겁나는 것일까? 그 공포를 기꺼이 놓아버릴 수 있겠는가? 놓아버리면 뭐가 겁나지? 자존심을 놓으면 내가 죽는 것 같아. 복수심을 놓으면 내가 억울한 것 같아. 그 복수를 해야 억울하지 않아요. 뭐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감정이 놓기 싫어하는 마음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버릴 수가 있겠는가? 공포가 올라올 때마다 계속해서 놓아버려라. 그러면 공포가 올라올 때마다 놓아버리고 또 놓아버리고 놓아버리고 그러면 저항이 해결된다는 거. 저항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저항하고 있던 것들 놓아버리면서 뒤에 있는 두려움을 놓아버리고 계속 놓아버리고 내려놓고 용서하고 그쵸? 용서하기, 항복하기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랜 세월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노예와 피해자로 만들어 온 프로그램을 지금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노예가 돼 있어요. 엄마한테 노예가 돼 있고 아빠한테 노예가 돼 있고 피해자로 돼 있는 거야. 엄마가 나를 공격을 해가지고 버려서 나는 피해자야. 계속 피해자로 보는 거야. 피해자. 내가 피해자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피해자가 가해자이고 가해자가 피해자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작용을 하는 거예요. 다 작용을 해서 근데 이 마음의 세상에서는 피해자도 있고 가해자가 있지만 이걸 다 마음을 떠나서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이 그냥 하나만 존재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온 그 피해자로 만들어 온 프로그램을 전부 놓아버리고 있음을 잊지 말자 그랬어요. 프로그램을 피해자로 만들어 온 거, 노예와 피해자로 만들어 온 프로그램도 있죠. 그걸 전부 놓아버리고 있음을 전부 놓아버려야 된다. 그런 프로그램에 눈이 가려 우리는 진정한 정체성을, 참모습을 보지 못한다. 진정한 나의 정체성,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에고가 피해자로 쓰는데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차라리 가해자가 되어야 되죠. 근데 피해자로 돼서 에너지를 그쪽에다가 다 쓰고 노예화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다 쓰는 거야.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에너지를 다 쓰고요. 엄마한테 버려지지 않으려고 안간힘 쓰면서 그쪽으로 에너지를 다 쓰고요. 눈치 보면서 막 그쪽으로 에너지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에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모습을 그래서 보지 못한다. 설 자리를 점점 잃게 될 에고는 우리에게 속임수를 쓰고 엄포를 놓으려 할 것이다. 우리가 놓아버림을 시작하는 순간 에고는 죽는 날을 받아놓은 셈이며 에고가 죽는 날을 받아놓은 거야. 근데 에고는 또 죽을까봐 또 엄청나게 마음은 죽을까봐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거죠. 마지막 요번에 그러시잖아요. 999에서도 완전히 놓고 천으로 가실 때 그 두려움이 엄청나게 또 있으셨는데 그것을 표현을 한 DVD가 있는데 그거를 보셨다고 선생님께서는 직접 그렇죠? 다 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놓는 겁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남편이 뭐라 하면은 뭐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부인이 뭐라 하면 그죠? 열심히는 뭘 하되 부인이 뭐라 하면 어떻게 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자꾸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는 죽는 날을 받아온 셈인데 그 힘도 점점 줄어든다.
놓아버림을 하면 힘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에고가 잘 쓰는 속임수 한 가지는 기법 자체를 외면하는 것이다. 기법 자체도 외면하고 듣다가 수업을 듣지 않고 외면하는 거예요. 그거는 외면하는 거지 더 발전할 수가 없어요. 듣다가 말잖아요. 진짜 독학 스타일 있잖아요. 선생님같이 2, 3분 만에 다 해결되시는 분 말고는 듣다가 말면 다시 그 변화와 변형이 저는 그때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변화는 조금만 이렇게 변화가 겉에서 조금 변화가 되다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원상태로. 용수철 조금 쭉 들이면 원래 간단 말이에요. 원래 가요. 근데 자기는 완전히 나는 변한 거로 알고 있죠. 이거는 착각을 해요. 근데 쭉 늘어뜨려가지고 완전 변형이 된 상태. 선생님은 2, 3분 만에 쭉 늘려가지고 변형이 돼가지고 완전 변형이 되신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변형된 사람은 아직 없어요. 근원의 밑에 여기 지금 공부를 제가 15년 넘게 하고 있는데 변형된 사람은 없어요. 아주 놓지 않아가지고 처음에 그 두려움을 끝까지 놓지 않고 회피하는 사람은 있어도 원래 상태 회피하는 사람은 있어도 변형된 사람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형될 때까지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원상태로 가요. 좀 듣다가 뭐 그렇더라라는 거죠. 안 그래요.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끝까지 들어야 된다. 변형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리고 예를 들어 한국 기재는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단정해버린다. 하기 싫을 때, 회피할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이런 단정 자체가 정말로 진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그랬어요. 정말로 진전하고 있는 신호다. 또한 우리에게 에고의 속박을 잘라서 내 자유를 되찾을 칼이 있으며 완전히 우리에게는 에고의 속박을 잘라서 내 자유를 되찾을 칼이 있으며 자기가 설 자리를 잃고 있음을 에고가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에고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에고는 친구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우리의 친구인 양, 나인 양. 친구처럼 보면 덜하죠. 그냥 내가 에고인 양. 그죠? 마음인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고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영화 트론, 1982년도에 나온 트론에 나오는 미스테리 컨트롤 프로그램처럼 에고는 갖은 프로그램을 등원해 우리의 노예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가진 프로그램을 갖고 나를 노예 상태로 피해자로서 있고 싶어 한다는 거죠. 놓는 거를 자꾸 해야 돼요. 근원적인 거에서 놓는 거. 그래서 근원적인 걸 찾으신 분들은 선생님이 질문하면 되돌아가라. 근원적인 곳으로 되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두려워하는 거는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착각하는 그 두려움 속에 있다. 어릴 때 근원적으로. 그래서 놓아버림은 타고난 능력이다. 놓아버리면 타고난 능력이고 새롭거나 생소한 방법도 아니다. 비밀리에 전수되는 가르침도 아니고 누군가가 주장한 사상이나 신념체계도 아니다. 더욱 자유롭고 행복해지기 위해 우리 내면의 본성을 활용하는 일일 뿐이다. 놓아버린 기법을 실천할 때 기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저 단순히 실행에 옮기는 편이 더 낫다. 그냥 이 기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맞나 틀리나 뭐 이것저것 생각하는 거는 이게 맞나 틀리나 하기 싫은 거죠. 뭐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실행을 해버리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생각을 깊게 오래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행동하는 게 낫다. 그러다 보면 모든 생각은 결국 저항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건 모두 저항이다라는 거예요. 저항이다. 생각은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끔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끔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다. 얼마 동안 놓아버림을 실행해서 실제로 벌어지는 바를 느끼기 시작하면 놓아버림을 해서 실행해서 벌어지는 바를 느끼기 시작하면 자신의 생각을 웃어 넘기게 된다. 생각은 모조품이다. 실상을 보기 어렵게 만드는 우스꽝스러운 환상이다. 생각을 쫓으면 계속해서 생각에 점유될 뿐이다. 생각은 뭐 계속 올라오죠. 처음 출발한 바로 그곳에 우리가 있음을 어느 날 깨달을 때가 올 것이다. 언제 무엇을 출발해야 되는지 그냥 이것만 읽으면 잘 모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막 놀다가 언니나 오빠랑 놀다가 내가 갖고 있던 반지를 장난감 반지죠. 안방에서 어디다 툭 놀다가 떨어뜨려서 툭 이렇게 어디로 들어갔어요. 장난감들이 많으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반지가 없어. 어디 갔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실 가서 찾아요. 거실 가다가 저 방 가서 찾고 저 방 가서 이 방 저 방 찾다가 복도로 나가서 찾고 저 밖으로 마당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잊어버린 데는 안방에서 잊어버려 놓고 찾는 거는 저 밖으로 가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상해요. 그룹이 이상해요. 제가 이상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스폰서가 이상하고요. 남편이 이상해요. 라고 했어요, 저도. 근데 그게 근원적으로 저기 밑에 있는 근원적으로 30개월 때 엄마가 동생 나와서 누워있는 그 모습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있다는 거죠.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수업을 들으면 기억이 더 잘 나요. 선생님께서 에너지가 밝기 때문에 수업을 듣다 보면 이런 게 있었지? 하고 문득 떠오르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생각은 어항 속의 금붕어와 같고 진정한 큰 나는 어항의 물과 같다. 물속에 있으면 금붕어는 내가 물속에 있는지 모른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금붕어가 물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 저게 물이었었구나 물속에 있었구나를 안다 하죠. 참나 안에도 속해 있으면서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에고에 가려가지고 그래서 진정한 큰 나는 큰 나는 생각들 사이에 공간, 더욱 정확하게는 모든 생각 아래에 있는 고요한 자각의 장이 진정한 큰 나다. 나에게 있죠. 근데 이 에고, 마음이 내가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마음이라는 게 생겨서 이 마음이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도록 내가 생각하면서 움켜쥐느냐 놓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도 놓아버림 많이 하시고 항복하시고 나를 용서해야 돼요. 내가 나를 용서해야 돼요. 언제? 전에 했던 것들을 내가 나를 용서하셔야 되죠. 그래서 각성하시는 하루 되시고요. 내일 6시에도 또 만나 뵙고요. 오늘 벌써 목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의식 수업이 있습니다. 문경에서. 네, 그래서 문경으로 향해서 오세요. 에너지가 바뀌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하는 거죠. 늘 제자리 걸음. 한 번 얘기해놓고 다음에 이것 때문에 또 안 된다 안 된다 말 바꾸잖아요. 그쵸? 그놈의 마음이 왔다 갔다 상황을 보고 판단 분별하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그냥 끝까지 진정한 참나, 나를 찾도록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6시에 만나 뵙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네, 저거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시작. 나는 무한